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제목은 캘리포니아는 원래 공화당이었다 였습니다. 자, 이게 뭔 소리지? 캘리포니아는 무슨 공화당이야? 민주당 텃밭 아니야? 예, 맞습니다. 요즘에는 민주당 텃밭입니다. 그리고 늘 캠피디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었다 깨어나도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뽑아줍니다. 텍사스는 공화당 뽑아줍니다. 자, 미국의 이 양대 큰 주 두 개가 있습니다. 예, 물론 제일 큰 곳은 알래스카지만 면적으로 제일 큰 텍사스가 있고 인구가 제일 많은 캘리포니아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뭐 누구나 알다시피 민주당 텃밭입니다. 근데 캘리포니아가 공화당이라고? 뭔 소리지? 예, 오늘은 캘리포니아가 공화당이었던 시절이 있었음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요즘에 캘리포니아, 뭐 LA 산불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많으니까 사람들의 댓글이 이게 다 민주당 때문이다. 민주당이 오고 나서 이렇게 됐다. 민주당 때문에 캘리포니아 망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캘리포니아가 공화당이 있을 때는 태평성대였을까요? 예,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당, 그러면 민주당하고 공화당밖에 몰라요. 뭐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솔직히 대통령은 역사상 지금까지 민주당하고 공화당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너무 이분법적 논리로 다 따지는 것 같아요. 제가 트럼프를 욕하면 너 민주당이지. 예, 이분적법이에요. 이게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어렸을 때 로버트 태권브이를 보면서 로버트 태권브이랑 싸운 놈 무조건 다 나쁜 놈, 로버트 태권브이 편드는 사람 무조건 다 착한 놈,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제 미국에서 당이 두 개만 있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예, 미국이 항상 나오는 당이 있어요. 항상 존재하는 당이 있는데 대통령을 한 번도 선출 못했죠. 그리고 이제 하원 의원도 기껏해봤자 한두 명, 예, 이렇게 나오는 조그만 당이기 때문에 안 유명하긴 한데 미국에서는 이제 자유당이란 리버터리안 파리라는 데가 있고요, 녹색당 그린 파리라는 데가 있고 헌법당 컨스티튜션 파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아요. 선거 때 보면 당이 한 10개까지도 생깁니다. 생겼다 없어진 당들도 많이 있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미국을 지난 몇백 년 동안 쭉 끌어왔던 거는 계속 민주당하고 공화당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근데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 캘리포니아가 공화당이었어? 예, 맞습니다. 제가 미국 왔을 때만 하더라도 캘리포니아는 공화당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캘리포니아가 영화를 누렸을 때가 언제냐? 한 80년도 냉전 시절 때 캘리포니아가 경기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별로 경기가 안 좋았다가 90년대 말 지나면서 IT 기업 발전, 닷컴 기업 발전 이런 것 때문에 또 캘리포니아가 부흥기를 얻었죠. 제가 미국 왔을 당시에는 캘리포니아는 공화당을 지지하던 곳입니다. 캘리포니아는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공화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있죠. 예, 레이건 대통령이 공화당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해줬죠. 1967년부터 75년까지 공화당 주지사로서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리처드 닉슨 대통령도 캘리포니아 출신인데 공화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88년도까지는 뭐 거의 공화당이 다 뽑혔어요. 캘리포니아는. 88년도까지는 뭐 거의 모든 사람이 공화당이 다 뽑혔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레이건 대통령이 됐을 당시에는 텍사스도 또 공화당을 지지하던 시절이에요. 미국이 대동단결을 한 거죠. 미국에서 제일 큰 두 주가, 제일 영향력이 큰 두 주가 다 공화당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때 레이건 대통령의 지지율은 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분열이 안 된 거예요. 사람들의 이제 여론이 다 한쪽으로 몰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합심해서 미국을 발전시켜 나갔고 그때는 공공의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냐? 소련이죠. 지금의 러시아. 구소련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소련과 싸우고 그다음에 더 크게 따지면 자유진영, 그다음에 공산주의 여기랑 이 이념 싸움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미국을 따르는 이 자유민주주의, 예, 이쪽 나라들과 그다음에 공산주의를 따르는 이쪽 나라들과 전 세계가 딱 양분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전 세계가 양분화가 되었는데 그럴 때는 미국이 똘똘 뭉쳤다가 이제는 미국이 공공의 적이 지난 뭐 몇십 년 동안 없었잖아요. 소련 붕괴되고 나서. 뭐 미국이 독보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안이 이제 양분화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너무 좀 개탄할 일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살면서 정치에 관심이 있든 없든 간에 미국에 살면서 적어도 내가 정치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려면 이 정도는 좀 알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좀 정치 좀 우리가 좀 정치 가서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남들보다는 조금 더 해박하다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의 당 체제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자주 댓글 다시는 분들 많죠. 예, 저한테 공부 좀 해라. 예, 세상에서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보다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대요. 왜냐하면 그 책 한 권이 세상에 다인 줄 알았어. 저는 하루에 뉴스를 뭐 5개, 6개
이제 다 읽어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꼭 하는 얘기가 이제 어디 한 곳 뉴스 읽어보라고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 지식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생각의 좀 전환을 바꿔서 팩트 기준입니다. 캘리포니아가 공화당이었던 시절 왜 공화당이었나 이렇게 하고 왜 공화당이었는데 왜 민주당으로 바뀌었을까? 왜 지금은 죽었다 깨어나도 민주당으로 바뀌었을까? 여기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국 왔을 때만 하더라도 캘리포니아 경기 좋았어요. LA 같은 경우는 1984년도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진짜 좋았어요. 많이 좋았죠. 많이 좋았고 그때 당시에는 또 캘리포니아가 군수물자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출신이죠. 스미밸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레이건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고 또 전 미국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련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많은 무기 산업을 다 캘리포니아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긴 거예요. 캘리포니아가 되게 풍요로워진 거죠. 무기가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가격이. 자, 그때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소련이 붕괴가 되고 나니까 이제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한 91년도부터 이제 붕괴가 되기 시작했죠. 자, 그러던 가운데 캘리포니아가 살기 좋다니까 많은 이민자들이 옵니다. 한국 사람을 비롯해서 뭐 전 세계에서 다 많이 옵니다. 날씨도 좋고 뭐 새로 이제 이민자들 와서 발붙이기도 좋고 어디 비비기도 좋고 다 좋아요. 이민자들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캘리포니아도 자꾸 커져갑니다. 근데 캘리포니아가 이제 90년대부터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90년대부터 이제 가뭄이 오기 시작하고 홍수가 오기 시작하고 근데 뭐 산불이 나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딱 결정타를 내린 게 92년도 LA 폭동입니다. 이 많은 인구들이 모여 사니까 서로 이제 미움들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내재된 게 어떤 불씨가 돼서 폭파가 된 거죠. 캘리포니아가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아주 분위기가 안 좋았죠. 이번에 산불 난 거 뭐 이 정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는 뭐 1, 2, 3, 4로 막 계속 두들겨 맞았으니까 결국 결정타로 94년도 1월 달에 노스리지 지진이 납니다. 그때까지 4년 동안 캘리포니아는 죽어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뭘까요? 간단해요. 공화당이 캘리포니아를 지금 관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화당 모든 요인들이 캘리포니아 다 주요 인사들이고 주지사도 그렇고 다 그런 가운데 캘리포니아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야 공화당 계속 공화당 밀어주면 안 되겠어. 민주당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간단해요. 요즘에 캘리포니아 힘들다고 민주당 막 욕하죠. 예, 똑같아요. 이러다가 캘리포니아 또 공화당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게 몇십 년마다 바뀝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영원한 공화당, 영원한 민주당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92년도 대선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폭동 이후죠. 예, 92년도 4월 달에 폭동이 있었고, 92년도 이제 겨울쯤에 이제 투표를 했으니까, 92년도 대선이 있었을 때,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93년도 1월 20일부터 시작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2번 연속 대통령이 됩니다. 그때 캘리포니아가 계속 공화당만 밀어주다가 처음으로 빌 클린턴이 캘리포니아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조건 다 민주당이 돼버린 거예요. 캘리포니아는. 자, 이때 당시에 캘리포니아가 많이 힘들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인종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다른 사람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오고 근데 정치인들은 공화당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공화당 사람들은 좀 보수적이라고 우리 흔히들 얘기하죠. 예, 보수 진보를 얘기하는데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도 지금의 공화당이 보수적인 거지 옛날의 공화당이 보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이 지금 진보지 옛날의 민주당이 진보는 아니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흑인 노예 폐지를 하자고 했던 대통령이 누구죠?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공화당이에요. 노예 폐지를 하자? 이게 공화당에서 나올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에서 나올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같은 분위기면 민주당에서 나올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성격이 완전 뒤바뀌었던 거죠. 자, 이민자들은 많이 오고 그런데 보수적인 공화당이 캘리포니아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주지사도 뭐 디크 메지언 주지사 뭐 이런 사람들 다 공화당이었고 그다음 주지사가 피트 윌슨이 또 공화당 주지사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94년도에 프로포션 187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근데 이게 불법 이민자들한테는 앞으로 복지를 주지 말자라는 법안이에요. 근데 벌써 캘리포니아에는 이민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발이 엄청나게 심해진 거죠. 라틴계 주민들 뭐 이런 거 반발이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공화당이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화당이 욕을 얻어먹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때 콕 찌르는 거죠.
우리는 이민자들 환영해. 이민자 보호 정책이야. 이민자들 똑같은 사람 아니야. 이민자들도 우리는 다 인격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기회로. 그때부터 이제 민주당 기조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공화당과 반대가 돼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민주당이 꼬시기 시작하면서 이제 92년도 클린턴 대통령을 기점으로 해서 90년대부터 캘리포니아가 민주당을 밀어줍니다. 그런데 호재가 생겼어요. 무슨 호재가 생겼을까요? 실리콘밸리의 IT가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IT,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런 쪽이 캘리포니아에서 발전이 엄청나게 됩니다. 왜? 보다 좀 자유롭고 민주당의 기조에서 자유롭고 그다음 좀 진보적이고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이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시안 인구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때 당시에 아시안 계통, 인도 계통 이런 사람들이 IT 쪽에 많이 있잖아요. 많이 들어왔어요. 오히려 캘리포니아는 다양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되게 발전을 많이 한 거예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뭐냐? 지금 있는 게 잘 돌아가면 새로 개발할 생각을 안 해요. 진보적인 사람들은 뭐냐? 항상 새로운 걸 뭔가 찾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IT 붐이 뭐 미국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이 들어오고 나니까 갑자기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 잘 풀려요. 신난다고 잘 풀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민주당을 지지 안 하겠냐고요. 그때 이후 92년도 이후 지금까지 33년간이죠. 34년째 계속 민주당만 밀어주고 있는 게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도 영원한 민주당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캘리포니아 안 좋은 게 다 민주당 때문이다. 그러면요. 다음 선거 때 공화당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뀌었는데 또 시기가 캘리포니아가 그때부터 잘 풀려. 그럼 캘리포니아는 또 앞으로도 몇십 년 계속 공화당만 밀어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공화당이어서 잘 살고 민주당이어서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안 되면 남을 탓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걸 정치인들이 너무 잘 알고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상대 정당에서는 계속 그 점을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결국 우리는 그 정치인들의 방패막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달라집니까? 꼭 민주당이 있을 때 잘 됐습니까? 꼭 공화당이 있을 때 잘 됐습니까?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이 있을 때도 잘 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화당이 있을 때도 잘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이 있을 때도 죽었을 때가 있었고요. 공화당이 있을 때도 죽었을 때가 있는 겁니다. 어떤 정당 때문에 어떤 주가 잘 된다 못 된다 이런 얘기는 불과 몇십 년의 미국의 이 정당 역사만 봐도 금방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원래 공화당이었다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뭐 캘리포니아는 무조건 다 뭐 웬만한 데 다 민주당만 뽑고 있죠. 자, 캘리포니아 뭐 LA 인근에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곳, 오렌지 카운티. 보편적으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오렌지 카운티 많이 살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공화당 지지 많이 해요. 왜? 보수.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지켜야 되니까. 그거는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비슷하다고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공화당의 텃밭, 텍사스. 텍사스는 영원한 공화당이었나? 아닙니다. 이것도 또 의외죠. 텍사스는 맨날 공화당이었을 것 같은데 안 그렇죠. 텍사스도 1930년부터 1960년대까지는 민주당이 득세하던 곳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아주 강력한 지지 기반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아예 반대였죠. 캘리포니아랑. 자, 그런데 60년대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1964년도 린든 B 존슨 텍사스 출신의 민주당 대통령이었거든요. 민권법 Civil Rights Act의 서명 이후에 남부의 백인 유권자들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시민의 주권.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더 따지고 들어가면 옛날에 미국이 남북 전쟁을 하던 당시에 이 사람들 갖다가 그걸 또 긁은 거예요, 슬슬. 야, 니들은 독보적인 거야. 이 텍사스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텍사스 힘만 갖고도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곳이야. 막 이런 식으로 부추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1964년도 대선에서 베리 골드워터가 승리하면서 공화당이 텍사스에서 처음으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마다 왔다 갔다 하다가 70년대부터 슬슬 바뀌어가기 시작하죠. 1978년도에 텍사스의 주지사가 처음으로 이제 공화당 출신이 선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텍사스도 주지사가 이제 공화당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나서 레이건 대통령 1980년대 그때 그다음에 두 번 했으니까 1980년, 1984년 두 번이죠. 텍사스에서 공화당 레이건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공화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 정책을 폈습니다. 자, 정부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정부, 감세, 그다음에 국방을 강하게 하자. 그때는 소련과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레이건을 많이 밀어준 거죠. 그래서 미국의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1980년, 1984년 캘리포니아와 텍사스가 대동단결해 갖고 레이건을 뽑아준 거예요. 미국에서 알래스카 빼고 제일 땅이 넓은 주, 인구 두 번째 주, 그다음에 미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주, 경제적으로 부가 제일 많은 주, 캘리포니아 이 두 개 주가 대통령을 밀어주니까 레이건 때는 미국이 똘똘 뭉쳤어요. 그런데 왜 똘똘 뭉쳤냐? 아까 말했듯이 그때는 미국의 적이 미국 바깥에 있어요. 소련. 우리는 국방을 강화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공산당과 싸워야 된다. 근데 한국도 이제 이런 걸 많이 봤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공산주의, 때려잡자 공산당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배웠냐? 예, 미국이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똘똘 뭉치는 거 봤으니까 한국도 다 그런 거를 다 수용하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소련이 없어지고 나니까 미국이 워낙 혼자 독불장군이 되죠. 예, 지금은 이제 경제적으로 중국이 많이 쫓아왔다고 하지만 아직도 경제 규모가 미국의 5분의 1도 안 돼요. 15억 인구인데. 아직도 중국이 미국이랑 경제적으로도 대등하게는 못 갑니다. 그래서 옛날 소련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공산주의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없어졌죠. 이제 몇몇 나라가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힘을 발휘 못해요. 미국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고 혼자 독보적으로 나가니까 이제는 뭘 하냐? 어떤 적을 만들 수가 없어. 바깥의 적을.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싸우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50대 50이 돼버린 거예요. 아,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힘들어져. 이게 좀 진짜 문제예요. 그때부터 미국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아요. 배부르니까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들끼리 정치인들끼리만 싸우면 괜찮은데 이게 멀쩡한 일반 시민들도 휩쓸려갖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대동단결을 못하냐고요? 왜 같이 합심을 못하냐고요? 민주당이 민주당, 그다음에 공화당이 공화당, 대통령 한 명을 한 70% 이상의 지지율로 딱 뽑아봐. 아무 말도 안 나와요. 미국은 진짜 잘 굴러가. 압도적인 대통령이 없어요. 바이든 50% 조금 넘어서 대통령 됐지. 이번에 트럼프 50% 조금 넘어서 대통령 됐지. 이러니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텍사스도 예전에는 민주당이었다. 되게 의외죠. 예, 아주 골수 민주당이었다. 그다음에 캘리포니아는 골수 공화당이었다. 미국의 텍사스와 캘리포니아가 힘을 합쳤던 때는 1980년, 1984년도. 그러니까 1980년부터 1988년도까지다. 그때 미국이 발전 많이 했잖아요. 자, 그래서 캘리포니아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캘리포니아가 참 많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민주당이 하는 게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자, 보편적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 여기 터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막 이런 게 싫어요. 그렇지만 또 미국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 미국이 예전에는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이 텔레비전을 만들었어요. RCA 제니스. 네, 미국 자동차가 전 세계를 꽉 잡고 있었어요. 그때 일본 자동차, 조그만 자동차 이제 수출하기 시작할 때고. 근데 미국이 지금 많이 밀려요. 메이드 인 USA가 없어요. 메이드 인 USA TV가 없어요. 전자제품 만드는 게 없어요, 미국에서. 그 자동차도 많이 밀렸어요. 그럼 미국이 지금 전 세계 넘버원을 하는 게 뭘까? 무기예요, 무기. 전쟁 무기. 근데 그 전쟁 무기는 벌써 80년대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끝이에요. 그 뒤로 개발된 게 그렇게 많이 없어. 그래서 미국은 숙명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야지 미국 무기를 사가니까. 개발도 안 해. 왜? 같이 개발할 경쟁된 나라가 없으니까. 소련이 계속 있었으면 지금 전쟁 무기는 1980년대에 비교해서 어마어마할걸요. 말도 안 되는 전쟁 무기가 많이 나왔을걸요. 근데 다른 나라가 미국만큼 돈을 들여서 전쟁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없으니까 전쟁 무기도 그때나 지금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80년대에 돌아다니는 전투기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때 만들었던 항공모함 아직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전 세계 넘버원 한 게 뭐냐? 그나마 다행인 게 소프트웨어적인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이란 건 뭐냐면 각종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흔히들 우리 얼굴 이쁘게 사진 찍고 만드는 걸 갖다가 포샵 한다고 하죠. 예, 포토샵 준말이죠. 포토샵 미국 거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거잖아요. 애플 미국 거잖아요. 전화기 애드로이드 미국 거잖아요. 근데 왜 요즘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크 미국이 전 세계 다 잡고 있잖아요. 근데 새로운 기술 같은 거, 뭐 양자 컴퓨터 같은 거 다 지금 미국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힘이 미국이 되게 커요.
그것 때문에 돈을 벌어요. 애플이라는 회사는 공장이 없는데도 전 세계에서 자산이 제일 많은 회사가 미국 내에 있어요. 단순히 소프트웨어, 그 아이디어 설계만 갖고 이렇게 돈을 버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이게 미국의 저력이죠. 근데 그 저력이 어디서 나왔냐?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거예요. 실리콘밸리. 그래서 민주당이 있었을 때 민주당이 이렇게 이민자들이니 이런 걸 다 수용하고 좀 더 진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미국이 또 지금 살아남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미국은 아직도 구닥다리를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미국이 너무 구닥다리라는 게 학교에서 쓰는 연필 있죠? 예, 노란색 연필. 그 연필이 50년 전에도 있던 연필 아직도 똑같어요. 한국 사람들 성격 그렇습니까? 연필 팔면 더 예쁘게 만들어서 팔라고 경쟁이 심하니까 다른 모양의 연필 만들죠. 색깔 알록달록하게 연필 만들죠. 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게 보편적인 공화당만 있었으면 미국은 그렇게 또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남들이랑 경쟁하면 하겠는데 경쟁을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캘리포니아도 요즘에 많이 안 좋다는 게 그 IT 기업들이 지금 텍사스로 많이 옮겨가고 있어. 이게 또 긴가요? 네, 텍사스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텍사스 주지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많은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권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못해 먹겠다. 그리고 텍사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못해 먹겠다라는 거는 정책적인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너무 인권, 민권 이런 걸 따져주니까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처우 이 정도에서 끝나면 되는데 이게 너무나 심해지니까 맨날 소송 걸리고 노사 문제 생기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 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IT 기업들이 텍사스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실리콘밸리가 이제 텍사스로 옮겨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영원한 건 없다라는 게 전 세계의 이치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민주당 공화당을 따지는 것보다 그 본질을 봐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냐. 그러면 함부로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다 무슨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이게 다 공화당 탓이다. 이게 다 민주당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해요. 그리고 당도 나는 민주당 지지했는데 이제 공화당 바뀌었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공화당 지지했는데 민주당으로 바뀌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왜? 그게 당연한 거죠. 당도 성격이 바뀌는데 이 당의 기조나 당이 추구하는 거 이런 것도 성격이 바뀌는데 그거를 누구 탓합니까? 당이 성격이 바뀌는데 당연히 거기 맞춰서 사는 게 이득이지.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공화당이니까 죽을 때까지 공화당이야. 이게 똑똑한 걸까요? 현명하지 않은 거죠. 링컨이 공화당이었다. 많은 분들 모르세요. 근데 링컨이 노예 해방을 했다. 자, 노예라는 거는 다 개인의 소유였어요. 재물이라고 생각했죠. 자기 프로퍼리라고 생각하는데 풀어주제. 그 얘기가 요즘 미국 같으면 좀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게 공화당에서 나올 얘기 같아요? 민주당에서 나올 얘기지? 근데 링컨 때는 안 그랬잖아요. 공화당이 민주당 같았어요.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지미 카터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조지아 출신입니다. 조지아 출신인데 조지아가 이번에 어디 뽑았죠? 공화당 밀어줬습니다. 트럼프 밀어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또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바뀝니다. 이 주마다 지지하는 당도 바뀌는 거고요. 다 바뀌는 건데 사람들은 너무나 단순해요. 지금 살기 힘드니까 다른 당으로 바꿔보자. 근데 결국은 선택은 두 개밖에 없다는 거. 물론 아까 말했듯이 자유당도 있고 헌법당도 있고 그린당도 있습니다. 녹색당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너무 힘이 미약해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선택권이 없는 거야. 공산당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욕하죠. 당 하나가 다 해먹는다. 근데 공산당도 공산당 당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당 몇 개 있어요. 믿는데 이제 공산당이 다 해먹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뭐 하나 있는 거나 두 개 있는 거나 별반 차이 없어요. 미국은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 공산당은 혼자 사는 거고 뭐 이 차이인데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는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이 당의 본질이란 건요. 언제든지 바뀌어요. 그리고 요즘에 당의 추세가 뭐가 문제냐면 자기 당의 기조란 게 없어요. 저쪽 당에서 하는 거에 무조건 반대를 지지하는 게 이쪽 당의 기조가 돼버려요. 트럼프가 낙태를 지지한다 그러면 민주당은 낙태를 반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그다음에 성소수자를 갖다 지지한다 그러면 공화당은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거기에 휩쓸려갖고 계속 민주당이 어쩌고 공화당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치를 안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적어도 이 정당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이 경제 문제 이런 거에 따라서 주가 지지하는 당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좀 아시면 좀 보는 눈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답답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제가 트럼프 싫어한다고 너 민주당이지. 예, 그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예, 트럼프를 싫어하면서도 공화당을 지지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지금 상황이라면 공화당을 지지해요. 왜 그러냐면 캘리포니아는 너무 갔어. 너무 사람들 인권을 갖다가 막 너무 보호해주는 건 좋은데 너무 보호해주니까 부작용이 생겨요. 지금은. 과유불급이 돼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맨날 소송 걸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노조를 하는 바람에 일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떠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가 힘들 수밖에 없어.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그 공화당을 지지하는 거지 민주당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예. 민주당의 그 의도는 좋은 거죠. 그리고 또 정치 좀 한다는 분들이 다 맨날 얘기하는 게 한국에서 PC주의, PC주의. 아, PC가 무슨 컴퓨터주의예요? 그거 난 진짜 그 얘기 듣기 싫더라. PC주의, PC주의. 예. 뭘 그걸 약자로 하고 PC주의, PC주의. PC주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없어. 맨날 PC주의가 뭐 어쩌고 얘기하면서 누구도 그 얘기를 몰라요. Politically correctness라는 말을 몰라요. 그걸 한국에 있는 기자들도 그 뜻을 몰라요. 왜? 표현을 못해. 그냥 번역만 해. 정치적 올바름. 정치적 올바름이 PC일까요? Politically correctness? 예, 그게 아니에요. 물론 뭐 그 말도 뭐 완전 틀린 얘기 아닌데 Politically correctness라는 얘기를 갖다 민주당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제대로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입장이고 똑같은 평등한 입장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올바른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일을 못하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도 최저임금을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맞긴 맞는 얘기지. 근데 그게 현실과는 또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 그래서 저는 한국말로 제 나름대로 번역한 건 뭐냐면 그 politically correctness가 뭐냐면 한국식 표현으로 선비짓 하고 있네. 예,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너무 도가 지나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죄는 미워야 돼,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예, 좋은 얘기죠. 근데 어떤 미친놈 흉악범 봐봐요. 이게 사람 안 미워가 생겼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남녀는 평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남녀는 평등하니까 모든 일에 다 동등하게 기회를 줘야 된다. 예, 어떤 일은 여자가 잘하고 어떤 일은 남자가 잘해요. 말은 맞는 얘기지. 남녀는 평등하니까 모든 일에 동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 근데 어떤 일은 남자가 생체적으로 더 특화가 돼 있는데 그걸 여자들 일 시키면서 똑같은 월급을 줘야 되나? 예를 들어서 공사장 일을 하는 거 하는데 여자들을 일 시키면서 똑같은 페이를 줘야 된다. 이게 이론상으로 맞는 얘기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인가? 자, 그렇게 법을 만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공사장 있는 사람은 캘리포니아에서 일하기 싫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민자들한테 똑같이 대우해 줘야 된다. 예, 영어 잘하는 사람이 있고 영어 못해갖고 따따붙어 해갖고 말 잘 알아듣고 사고 치는 직원이 있는데 이민자들한테 똑같은 월급 주고 싶겠어요? 사장 입장에서는. 그런데 선비라면 어떻게 하죠? 예, 똑같은 사람이니까 똑같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폴리티컬리 커렉트네스예요. 뭐 수만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이론상으로는 맞고요. 얘기를 들으면 맞는 얘기인데 현실과 안 맞는 게 맞아요. 그래서 현실 무시하고 선비처럼 이렇게 선비짓 하는 게 그게 지금 민주당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과유불급이 돼버렸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공화당도 마찬가지예요. 공화당도 지금 공화당을 극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트럼프가 그렇고 또 몇몇 공화당 인사들이 그렇고 너무 백인들 우리 편 들어줄 사람이 이제 백인들 그것도 교육 수준 낮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신경 안 쓰거든. 그러니까 돈 없고 세상에 불만 많은 사람들이 살살 긁으면 이 사람들을 꼬드기기 쉽거든. 자기들 위해서 막 싸우거든. 아니 지난 2021년 1.6 사태 때 아니 부정투표다 뭐 국회의사당을 쳐들어가요. 펜스 부통령의 목을 졸라서 교수형을 시키겠다고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 와중에 경찰 몇 명이 죽어요. 아니 무슨 원한관계에 있다고 사람을 죽입니까? 근데 뭘 한다고 사람을 죽여요? 근데 순간 미치는 거예요. 순간 미치게 누가 했습니까? 예, 공화당이 한 거예요. 트럼프가 한 거예요. 사람들 선동시킨 거지. 거기에 이용당하고 있잖아요. 이용당하기 좋은 사람들 뭐냐?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이용 안 당하거든.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댓글 달라다니고 열심히 욕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그 교육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
근데 교육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손동시키냐? 뭔가 한두 가지 알려줘. 그리고 너는 남들 모르는 걸 알고 있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게 세상의 단주 알아. 단주 알면서 뭐 저를 비롯해서 다른 많은 곳에 갖고 공부 좀 하라는 소리를 해요. 예. 공부를 못 해봤으니까 이제 하나 알았으니까 얼마나 세상의 모든 걸 안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용하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어디 가서 아는 척하고 근데 막상 이런 사람들 지식이 너무나 얄팍하죠. 제가 이런 얘기가 사석에 나오면 그래요. 그럼 미국에서 공화당하고 민주당 말고 다른 당 이름 몇 개 아십니까? 몰라. PC주의가 뭐의 약자입니까? 몰라. 개뿔이 모르면서 안 척하는데 이게 누구한테 세뇌당한 거예요? 정치인들한테. 정치인들한테 세뇌당해서 이렇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용 안 당하려면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좀 미국 정당의 역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또 관심 많고 또 밑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나중에 또 미국 정치 얘기도 조금씩 궁금하신 분들은 적어주세요. 그럼 또 나중에 한번 적고요. 뭐 관심 없으면 우리 또 민생고 얘기 이런 게 또 더 재밌잖아요. 그런 걸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너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정치 때문에 정신 없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미국에 계신 분들 우리는 그냥 당 두 개만 알고 세상에 딱 뭐 아니면 도 이렇게만 아는 편협한 시선에서 조금 벗어나고자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